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제목이 증시 바닥 아니라는데 저점을 신봉하는 불개미들 이렇게 나왔네요. 저점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의견은 지금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2,500선, 2,510선 정도가 PB 밸류 단으로 이제 0.9배 선 정도고 그 예. 이하를 이제 하회하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시장에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지 않을 때는 그 선을 하회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익 추정치는 24년으로 이전이 되면서 예. 불과 이제 한 3, 4개월 전에 국내 PER 뭐 13배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밸류에이션도 예. 많이 이제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밸류를 신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수가 저점을 찍은 게 맞다.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렵다. 예.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저점 확인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반면 이제 시장이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들은 결국 이제 미국의 긴축 사이클이 진짜 끝난 거냐. 두 번째로는 긴축 사이클이 만약에 끝난다라고 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예.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이 결국은 이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 실물 경기의 영향이라는 것은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표들이 다 맞는 거냐 이런 반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개의 의견 중에서는 그래도 전자의 의견이 좀 맞지 않나. 예. PB 밸류 단 기준으로 2,500선을 하회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지금 상황이다라고 하면 큰 부담은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문제는 예. 뭐냐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도 없다라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뭐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주식을 사서 연말까지 굉장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부분보다는 예. 조금 더 압축된 섹터, 부담 없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수립해 나가야 될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군요. 네. 다만 강하게 치고 올라갈 모멘텀은 부재하다. 네. 그래서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우리 시장이. CPI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큰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립이에요, 중립.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CPI 발표될 때 우리가 그 미국의 서머타임에 따라서 뭐 9시 반, 10시 반 다르지만은 예. 사실은 불과 한 6개월 전 그리고 작년도 뭐 중순 정도의 CPI 발표될 때는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난리 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긴축 이제 시작하니까 맞습니다. 물가가 가장 중요한 팩터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 물가가 우리가 보지 못한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예. 그때 뭐 미국의 선물 지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지수를 확인하는 플랫폼이 입장이 안 될 정도로 맞아요. 진입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아침마다 저 그때 막 새벽에 진짜 일찍 와서 세부 품목 다 보시고 정리하고 브리핑하고 그랬어요. 그땐 그 항공 뭐 중고차 이런 것들 그렇죠. 다. 중고차, 왜냐면 쉘터 또- 뭐 이런 것들.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뭐 어제 발표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뭐 그냥 예상했던 수준에 잘 넘어갔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CPI 지표가 뭐 문제가 되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경제 실물 지표가 물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뭐 의견 예. 자체는 동일합니다. 뭐 한 번 정도 더 하거나 아니면은 지표가 더 안 좋게 되면은 못 하거나 그래서 못하거나. 긴축의 막바지에 들어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로는 막바지, 긴축 막바지. 여기서 뭐 한 번 더 금리 살짝 올릴 거냐 아니면 그대로 그렇죠. 동결을 할 거냐. 근데 결국 고금리는 어느 정도는 유지한다. 이게 지금 컨센서스입니다. 물잔에 물컵에 반 있는데 한 스푼 더 얹을 것이냐 네. 안 할 것이냐 뭐 그런 차이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요? 앞으로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뭐 시장의 방향성 자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크게 상승률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예. 결국은 이제 시장의 전략 자체를 움직이는 종목군들 위주로 선별을 해야 된다는 점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예. 워낙 종목군들의 변동성도 크고 그 종목군들이 압축적으로 강하게 올라왔었다가 빠질 때는 또 워낙 큰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 자체를 세우기는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편안한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사이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더 이상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기 어려운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성장 테마 내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인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 이런 쪽으로 압축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산업, 밸류에이션 낙폭과대. 마지막이 뭐였죠? 마지막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이클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섹터겠죠. 회복 사이클. 그렇죠. 어떤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 네, 게?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당연히 이제 회복하는 사이클은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섹터 내에서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제 2차전지 내에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포스코 홀딩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사이클적인 측면으로 철강 사이클의 회복 가능성 기대감이 있고요. 철강, 예. 거기에 이제 성장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리튬이 이제 드디어 생산이 되게 됩니다. 이 예.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직 계열화 가지고 있는 게 안정적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밸류 이거는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예. 야 그거 지금 말하는 게 말이 돼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PBR 밸류 기준으로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기업들이 사실은 거의 역사적 저점 수준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전통화학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전기민감주 예. 섹터 내에서 정말 더 떨어지기 어려워. 우리가 이제 CJ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강한데 예. 반등이 나올 때 그런 밸류 매력도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예. 오늘 뭐 KCC가 주가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잊혀졌었던 저 PBR 관련주들도 바닥권에서 15%에서 20%는 쉽게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이런 종목을 찾는 거, 이런 섹터를 찾는 것도 어려운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건 일종의 수급 빈집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주사 효과. 사실 성장주 우위 강세 시장일 때는 이런 지주사는 할인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이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고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할 때는 좀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 그렇죠. 각광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주사나 전통 그렇죠. 뭐 화학, 케미칼 이쪽이 좀 부각을 받는 편인데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종목을 언급하진 않으셨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 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종목을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 그저께 사실은 시장에서 좀 실망스러웠죠. 반도체 예. 관련주들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스닥 지수보다 더 좋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예. 그 이면에는 결국은 이제 디램 관련주들의 혹은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회복 기대감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국내 시장 내에서도 뭐 원익 QNC라든지 아니면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전통적인 소재 업체들 네. 그리고 최근 장비 업체 중에서 전공정 장비 업체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유진테크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예.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 관련된 이슈 플러스 첨단 반도체 관련 이슈도 있지만 역시 장비 업체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역시 시장 내에서는 관심권역이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범용 반도체도 괜찮고 그동안 계속 질주를 보였던 첨단 반도체도 괜찮다. 반도체는 좋네요. 모멘텀 측면에서도 회복 사이클 측면에서도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포스코홀딩스처럼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기업 위주로 접근 전략 주셨고 디스플레이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오늘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전해드린 건 한 두 가지 정도.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 패널 초기 물량 4분의 3 정도는 다 싹쓸이 해올 것이라는 보도 내용 근거가 있죠. 이제 중국의 BOE가 지금 수율 잘 못 잡고 있어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라는 보도 내용이고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삼성이 우위를 점했다는 부분 미국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워낙 그동안 오랫동안 소외받았잖아요. 그래서 시세에 붙을 때는 굉장히 강한 시세고
야스, 선익 시스템, OLED 증착 쪽이 특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봉지 쪽도 괜찮고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결국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 LCD는 이제 끝났고 OLED밖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고요. 다 그쪽으로 전환되죠. TV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동차 전장 쪽이죠. 쪽은 네. 다 이제 OLED 맞습니다. 채택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예. 이제 저는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중국이 지금 수율을 못 잡는다. 수율이 못 잡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비용의 압박이 심하다라는 점인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마음 놓고 쳐다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중국이라는 국가는 결국은 이제 다양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회사를 지원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이러한 뉴스 모멘텀과 단기적으로 우위를 여기서 뭐 얘기하는 단기적인 부분은 10년, 20년의 초장기가 아니라 결국 몇 년이라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 구간에서는 예.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주가 반등은 한 번씩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아이폰 쪽에서 초도 물량 기준 삼성 디스플레이가 7천만 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프로와 프로 맥스 기준으로 2,500만 대 정도, BOE가 500만 대 정도 가져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예. 결국은 OLED 쪽에 소재 납품 업체들에 대한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투자와 장비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겠고 예. 해당 기업들은 주가가 워낙 오랫동안 부진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소재 기업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재라 그러면 덕산 네오룩스 말씀하시는 걸까요? 상장되어 있는 걸 보면. 그렇죠. 지금 이제 삼성 예.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당연히 덕산 네오룩스 쪽에 기대감을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LG 디스플레이 쪽도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P&H 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P&H 테크.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굴절 CPL이라든지 아니면은 발광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인데 LG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애플 아이폰의 수혜 거기에 더해서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 지금 수주가 LG그룹 쪽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쪽에도 지금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일부 OLED 특히 아이폰에 납품하는 쪽에 저굴절 CPL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쪽들까지 좀 커버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P&H 테크도 한번 관심권역에 둘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덕산네오룩스와 P&H 테크 두 개의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직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우리나라가 많이 이 애플한테 따내올 거라는 로직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공장 더 늘리고가 아니라 네. 소재 먼저 가져다가 이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의 낙수 측면에서 순서를 하면 소재가 먼저, 그 다음에 업황이 정말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제 공장 증설 쪽 이렇게 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이제 오늘 주가 반응이 있는 건 그동안 많이 밀려서라고 진단을 주셨습니다. P&H 테크하고 덕산 네오룩스 소재주 타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바이오 보겠습니다. 바이오가 돌아가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워낙 범위가 넓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 급등했던 바이오 테마는 치매 치료 관련 기업들이었고 학회가 여러 가지가 좀 줄줄이 예정이 돼 있죠. 폐암 학회는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질 게 당뇨, 종양, 알츠하이머 학회가 10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쪽 시세가 좀 있었고요. 최근 며칠 동안은 이쪽 시세가 좀 강했고 혈액암 학회가 이제 12월 달까지 마지막이네요. 사실은 이제 1월이 제일 주목받잖아요.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래서 보통은 연말까지 이 바이오 쪽의 모멘텀은 살아있는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괜찮은 종목 고르기가 쉽지가 않은 그렇죠. 섹터입니다.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바이오 리포트 보기만 해도 사실 머리가 아픔, 저도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뭐 제가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섹터 애널도 아니고 사실은 내용만 봤을 때 볼 때마다 뭐 용어도 까먹고 참 어려운 섹터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결국은 이제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상당한 주가의 상승률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 국내 대표적인 성장 테마로서 한 번씩 주가가 시장에 관심을 받기 때문에 놓칠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회사가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 말씀드리기에는 분명히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 주셨던 이러한 학회 일정 속에서 학회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서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만한 기업들만 몇 개 좀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바이오를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게 유효하다는 관점이신 거죠? 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괜찮다. 종목군들마다 있다. 예.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전처럼 무슨 정관의 사업 목적으로 바이오 추가했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하고 이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2010년도 때.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똘똘한 이슈들이 산재에 있는 종목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페어마켓 쪽에서는 방금 여기 적혀 있었지만은 마리포사 아마 이제 얀센하고 이제 병용 임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예. 있는데 이게 아마 타그리소의 내성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유한양행이 이런 쪽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대감들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원래는 이 얀센 쪽에서 내년 초에 이제 아마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무슨 자신감인지 계속 이게 좀 빨라지고 있어요. 당겨지죠. 그렇죠. 어디에서는 10월이라고 얘기도 도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지금 종양학회에서 이제 얘기를 예.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해요. 성적표가 안 좋은 학생들은 부모님한테 끝까지 성적표 안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무슨 자신감인지 계속 빨리 좀 하겠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유한양행의 주가에 좀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당뇨학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많이 짚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당뇨 관련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해외 기업 쪽에서는 릴리, 일라이 릴리 그리고 유럽 시가총액 1위 노보노디스크 이 두 개의 기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이 또 항상 같이 움직였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뭐 급등 이후에 좀 쉬고 있지만은 역시 이런 기업들의 뉴스 모멘텀이 발현되는지를 예.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스모 같은 경우는 워낙 여러 개의 기업들이 참석하겠지만은 저는 최근에는 GI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명언역 항암제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알러지 쪽 같은 경우도 개발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알츠하이머 쪽인데 이 기업은 오늘 뭐 엔젠바이오가 상한가를 갔기 맞아요. 때문에 예. 뭐 관련 내용은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엔젠바이오도 관심권인 거예요? 아니요, 저는 엔젠바이오는 아니에요? 예, 네. 저에게는 관심권은 아니고요. 네. 하지만은 시장에서 뭐 가장 좋은 뉴스와 함께 빠르게 반응을 했으니까 뭐 항상 이제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대응할 때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기업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혹시 보는 종목 있으세요? 알츠하이머 쪽은 저는 뭐 사실 제약 바이오 쪽, 바이오텍 쪽에서는 보는 기업은 없고요. 오히려 이제 이 조기 진단 관련된 부분, 진단. 이것도 이제 조기 진단이지만은 예. 저는 오히려 이제 뇌와 관련된 뭐 AI 의료기기 쪽 이런 쪽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루닛, 뷰노 이런 쪽이네요. 네, 그렇겠죠.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 탑픽은 유한양행. 그리고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는 펩트론 인벤티지랩 말씀을 주셨고 한 종목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면역 쪽에서는 이제 GI 이노베이션. GI 이노베이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